친구들이 평소에 소정님은 어떻게 공부하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나는 공부를 혼자 하는 시간도 있지만 같이 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거든. 그래서 오늘은 나의 스터디메이트, 의대를 그만두고 같이 나랑 일을 하고 싶고 교육을 만들고 싶다고 찾아와서 거의 한 10년 넘게 지금까지 같이 공부하는 친구이자 동료이자 영혼의 친구인 친구랑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를 보여주면 AI 시대에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특별한 코너 스터디메이트를 한번 준비해봤어. 같이 공부하는 영상을 찍고 싶었던 이유가 애기들 교육도 하고 성인들 교육도 하고 실제 회사를 키우는 일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관점이 조금 섰으면 좋겠다. 그때 이 세 가지만 알면 나도 키우고 애기도 키우고 회사도 실제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있더라고. 그 첫 번째는 공부해야 돼. 뭐? 내가 좋아하는 걸. 최근에 조수영 씨가 했던 말 했을 때 되게 공감됐던 게 사람들이 너 일본 왜 좋아해? 중국 왜 좋아해? 라고 했을 때 그냥 혹은 한 번 갔다 보고선 좋아 싫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기획을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그때 내가 유일하게 찾았던 사람이 일본의 마쓰다문에 학교였죠. 8년 동안 정말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으로 계속 가서 그 사람이 다녔던 발자취를 쫓아다니고 그 사람이 몇 시에 여기 오는지 찾아내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디깅했었던 그 경험 있잖아요. 그게 진짜 자산이야. 진짜 큰 자산이에요. 왜냐면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6, 7세 정도 되면 공룡에 빠져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오셔서 얘가 공룡책만 보는데 괜찮아요? 이러다 얘가 편협한 사고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얘가 시야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뛰논 다녔던 아이 중에 수현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는 공룡을 정말 좋아했어요. 공룡을 파고 파니까 마지막에는 공룡 책을 출간했어요. 아이들은 재밌는 게 내가 이걸 끝점까지 파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그 다음 관심사가 생겨요. 그럼 내가 공룡 할 때 여기까지 팠잖아요. 그 아이들은 내가 그 다음에 곤충을 팔 때 여기서부터면 여기까지 팔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전투기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면 또 그 다음 더 깊게 팔 수가 있어요. 나 이거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있어. 내가 30대에 가장 크게 실수했었던 게 뭔가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면 팝업성, 아이디어성, 트렌드적인 이야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뭔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혹은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이야 그러면 다 거기에 관심이 가니까 가보는 거죠. 근데 그때 나는 진짜 나의 기준이 없었어요. 좋아하는 게 강하면 뿌리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되게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그때 이게 다 내게 될 수 없다는 거 알게 돼서 내가 제일 좋아하고 심장 뛰는 게 뭐야 했을 때 그게 마쓰다문에 학교였어. 그 사람의 자리에서는 그냥 뭔지를 모르는데 그 눈물이 나서 일본을 돌고 돌면서 그 사람을 디깅을 하고 좋아하고 나서는 내 모든 뿌리의 근간이 그 기획적 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거나 이럴 때 다 그게 뿌리가 돼서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니까 실제 모든 공부를 할 때 편해지죠. AI가 모든 거를 다 해주는 시대가 될수록 인간은 정말 깊이 파서 뾰족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내가 단순하게 이만큼만 디깅해 본 사람이랑 깊이 디깅해 본 사람은 어떤 글을 보던지 간에 글을 보는 관점이나 질문이나 시야가 다른 거예요. 소정쌤이 마쓰다문에 학교 보고 나니까 이만큼의 기획에 대한 깊이가 생기니까 다른 거를 보더라도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왜 그러지? 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이 있잖아요. 정말 AI 시대가 되고 시대가 변할수록 아이들은 한 가지를 끊임없이 깊게 파보는 연습을 해서 뾰족한 시야를 한 개, 두 개씩 채워가야 이 시대에서 진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본 사례가 있어요? 가장 기억 남는 친구는 10살 남자아이였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 공부는 너무 잘하는데 어떤 질문을 던져서 글을 쓰게 할 때 3줄 이상 쓰는 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 아이가 지금 로블록스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로블록스에 대한 글만 쓰게 하겠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첫날부터 로블록스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거의 2장을 넘게 쓰고 그리고 부모님이 가자고 해도 얘는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자기는 로블록스를 써야 되니까. 로블록스 안에는 정말 많은 게임이 있고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소설처럼 썼다가 그 다음에는 로블록스 이 캐릭터가 왜 나왔는지에 관해서 저랑 서치를 하고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블록스 회사에 대해서 둘이 연구를 해요. 이 회사는 어떻게 생겼고 이 게임을 만든 사람들은 왜 이렇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게임 하나를 본 게 아니라 이 게임 안에 캐릭터로 소설도 써보고 그 다음에 이 캐릭터가 왜 생겼는지도 보고
보고 게임의 산업 구조까지 마지막에 공부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글을 쓸 때는 한 가지 시선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제가 가져다 줘도 지금도 이 아이 글은 선생님들 사이에서 말할 정도로. 나는 이런 선생님들이 많아지면 아이들이 이번 생을 태어난 이유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실컷 누리기 위해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AI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보다 너무 환호하고 너무 즐겁다.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볼까? 그런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서. 그러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깊게 스터디하는 것 다음은 두 번째로 나는 제시하고 싶은 게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정말 즐길 수 있는 아이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를 키우면서 되게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우리 애기가 앞머리를 자르고 싶대. 그래서 왜 갑자기 앞머리야? 그랬더니 자기 친구 서준이가 앞머리를 자르고 온 거야. 그래서 서준이처럼 잘라달라는 거야. 근데 순간 내가 거기서 완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게 5살짜리 애인데 벌써 이 르네지라르가 얘기하는 욕망 이론을 따라가고 있구나.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무언가 먹고 싶고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 사실은 나의 길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기도 하거든요. 아이한테 사회성을 키워주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난 좀 반대로 생각했거든. 사회성 너무 중요한데 또 반대로 사회성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는 서로의 욕망을 모방하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보다 상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게 된다고. 그래서 보기한테 같이 있는 시간만큼 혼자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보기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계속 상상을 하거든요. 보기랑 같이 둘이 사는 게 뭐냐면 AI를 활용해서 보기가 혼자 놀았던 때 만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줘요. 뭐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같은데 굉장히 재밌어요. 논리가 있어. 나름 뭐 하마 레몬 달리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하마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얘는 영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국에 가서 하는데 레몬을 먹으면서 이게 말이 돼, 다 내용이. 근데 그걸 AI에 넣고 보가 이런 그림이 맞아? 네가 상상했던 모습이 이게 맞아? 라고 물어본다 서로? 그럼 애가 아니 엄마 이건 아니야. 하마가 레몬을 먹고 요 안에 들어와서 뛰어야 돼. 이러면서 자기가 상상하던 그림을 완성시켜 가면서 결국은 이 AI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 안에서 혼자 있는 힘을 좀 강화시켜줘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어요. 그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이거 다음 뭐예요? 선생님 저 뭐 써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저 이거 해도 돼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쓰기 전에 아이들하고 다 같이 잠깐 눈 감고 내가 뭘 쓸지 잠깐 그려볼게요. 이것만 해도 아이들 글이 다채로워져요. 아이들이 혼자서 놀고 있을 때 최대한 방해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상상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지 않나? 첫 번째는 책상에 있는 시간보다 현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나부터도 잘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1년 전에 내가 프로젝트 했던 방식이랑 지금이랑 완전 다르게 하거든요. 왜냐면 현장이 바뀌었으니까. 책상에서 고민하는 시간만큼 현장에서 내가 뛰는 사람이 안 되면 결국은 감을 잃어버리는 게 AI 시대에 살아가는 인류의 숙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현장에 있는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어떤 걸 했었어요? 책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 네, 아니에요. 저는 일단 1번이 너희들이 배웠으면은 실천해야 돼. 이런 경험을 많이 주고 싶었어요.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책 읽고 나면은 뭐를 자랑하냐면 저 책 읽었는데 이것도 기억하고요. 이것도 기억하고 이것도 기억하고 이것도 기억해요. 이 경험이 반복된 아이들은 나중에 무언가 배웠을 때 저 이거 알아요 만 뇌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 다음 시대는 결코 그런 게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하고 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하고 그릿이라는 거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나면은 그릿은 열정적 끈기라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한 단계씩 개선하면서 해나가야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30분 배우면 30분은 무조건 개선해서 목표 높이는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요. 유치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종이컵 쌓기만 해도 엄청 떨어뜨려요. 처음에 뭐 30cm, 2라운드에는 50cm, 3라운드에는 1m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유치원 아이들이 그거를 수업 끝나기 전에 2m 넘게 쌓고 가요. 아 대박이다. 그럼 이제 열정적 끈기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겠는데요. 네, 확실하게 알고 이렇게 수업을 반복하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글쓰기를 하다가도 힘들잖아요. 뭐 글쓰기 하거나 집에서 숙제할 때 엄마한테 계속 아니 엄마 나는 글이 듣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리고 되게 감동적이었던 얘기 하나는 5학년 아이가 부회장 선거에 나간 거예요. 엄마가 불안했대요. 얘가 떨어질까봐. 떨어지면 얘가 너무 상처 입으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1학기 부회장 선거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를 어떻게 위로해주지 해서 갔는데 그 아이가 한 말이 엄마 괜찮아. 나 그리드 있게 이번에 실수한 거 찾은 다음에 개선해서 2학기 때 나가면 돼. 실제로 그 어머님이 무슨 워딩을 쓰셨냐면은 제 딸이 저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었어요. 맞는 말. 실제로 그 친구가 2학기 때 부회장이 됐어요. 제가 벌써 10년 전부터 주장을 하는 거지만 인문학이든 어떤 공부든 한 줄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요. 맞아요. 그 한 가지의 문장을 수백 번 내가 행동으로 반복을 해야 이게 이런 의미였나? 라는 걸 이해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떤 학원을 가는지 레벨 테스트를 보는지 그게 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그 안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이 그리고 내가 지금 독서 모임을 하건 무언가 배우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실천할 수 있나?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게 진짜 이 AI 시대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엄마들이든 아이들이든 AI 시대를 동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때 서로의 시도와 실패를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 러닝 크루가 돼서 그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가 학원에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실제 그 아이한테 제일 필요한 건 책을 읽고 같이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보는 이 두 친구들이 저랑 계속 같이 성장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전체 내용을 보고 와닿았던 글귀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러닝 크루가 돼서 이렇게 댓글 남겨준 친구들한테 최근에 내가 봤던 제일 인상 깊었던 책을 5명한테 보내줄게요.